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갑, 결제, 정산 등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 진행 속에서도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국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보 보안 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토큰증권 관련해서 2023년도 2월 달에 가이드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 STO 관련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입장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금융위,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기재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입장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라든가 뭐 국회 차원에서 입장이 서로가 약간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견해를 좀 좁혀야 되는데 이런 견해가 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중심에 지금 한국은행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중심축에 있는 이런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무분별하게 그 발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물가라든가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는 뭐 상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뭐 이 그 보증할 부분을 뭐 현금으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이자 지급 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또 공시 의무,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담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검사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너십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급 결제 수단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그 검사의 권한 뭐 이런 부분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어떤 그 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어떤 금융위도 그렇고 각계 부처의 의견이 조금씩 조율이 안 되면서 이 법안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서로 요구하는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더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현재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큰증권 관련해서 STO 법안이 그 저번 달 24일 날 국회 이제 정무위를 통과했고요. 원래 이제 예정대로라 그러면 그 이번 달에 지금 12월이잖아요. 이번 달에 그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정부와는 거의 다 마련된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정부와는 대부분 다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이 최종적인 부분은 아마 올해를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문구는 어떤 이제 법안에 담겨야 내용은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다 된 부분이고, 다만 거기서 그 작은 부분만 그 실질적으로 손볼 예정인데요. 그 우리가 그 작년 이제 7월 19일 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3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그 불확실성을 좀 좀 없애버리고 명확하게 좀 가기 위해서 그 문구 하나하나를 좀 많이 다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최근 업비트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에도 이와 같은 보안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도 좀 되는데요. 네, 우려가 상당히 커지죠. 최근에 또 뭐 업비트뿐만 아니라 여러 굵직굵직한 대형 그 이 침해 사고 상당히 많았잖아요. 특히 네.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리고 또 언론에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킹 사고로 상당히 그 골머리를 좀 많이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 결제라든가 송금 이런 데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합법화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행이 된다 그러면 그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비트 건도 지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그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감독기관에 이제 검사도 받고 이런 형국이지만, 그 나중에 어떤 이게 발행이라든가 어떤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뭐 거래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보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뭐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코인 이 발행인이 실질적으로 재단이잖아요. 재단에서 해킹 사고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상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래소가 뭐 침해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이 발행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유통했을 때 그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안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가져갈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수준이 제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아마 이번에 발생한 우리나라 제1위 거래소 어피트의 어떤 침해 사고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해킹 이외에 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코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환에 대한 리스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해킹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키라든가 어떤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아이디라든 패스워드 이런 부분이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애초부터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자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유출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블록체인 간의 연결 통로, 브릿지가 실질적으로 해킹당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그 정보를 자기가 볼 수 없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부 지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다 취약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더. 이것이 범죄 자금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오명도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듯 테더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자금 세탁에 쓰이는 비율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면 국내 법제화 논의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시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 중에서 60%가 우리가 이제 거래가 제일 많은 것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거래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켓시어가 가장 큰 게 이 테더라고 볼 수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장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자금 세탁의 어떤 도구로서 테더가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제 규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두 가지잖아요. 국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국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법이 완성화되진 않았지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반드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집어넣어서 운영이 될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 이제 거기에 대한 관건이 지금 상당히 많고 그리고 테더는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의 도구로서 암호화폐에 지금 계속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을 예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 상한 의무를 100% 져라. 자기 유럽 내에서 실제 유통이 되면 니네가 책임지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테더가 퇴출당했습니다. 대신 이제 서클은 프랑스에다가 자회사를 둬가지고 자기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준수하고 상한 의무도 준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클이 유럽에서 지금 이 테더보다는 좀 많은 마켓쇼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도 지금 테더도 퇴출했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테더가 이제 계속 활성화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테더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체계를 준수해야 되고 상환 의무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은행급 이상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지만이 전 세계에서 좀 테더가 유통되는 데 있어서 이런 불명예를 좀 더 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거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뢰를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이거잖아요. 자기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발행한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도산을 한다든가 파산한다든가 이런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1대1 비율로 상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발행 따로 유통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행인이 그 발행인에 맞는 요건에 맞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통은 그 발행된 코인을 유통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된 부분을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현 상황과 거론되는 문제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